우리가 근감소증의 치료는 단백질 먹는 거 하고 근력 운동이에요. 다른 약이 없고 그냥 이 두 가지가 치료의 거의 95% 이상입니다. 사실 꼭 근감소증 뿐만 아니고 우리가 고령이 되면 단백질 요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근육량이 괜찮아도 어르신들 고기 많이 먹어주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단백질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고기 이제 나이 들어서 이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먹을 수가 없다. 안 되는데 어떡하노.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좋은 줄 알지만 그 못 먹는 어르신들 고기 먹는 법 제가 설명드리고, 거기에 닥터딩요 저만의 단백질 비장의 팁 하나 추가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의 갈색학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근감소증은 아직까지 약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런 것들이 조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메가3는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건 연구가 덜 돼 있고 등푸른 생선으로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류신은 역시 BCAA 보충제를 먹어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콩에 류신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으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HMB는 아직까지 장기 안전성이 고령에서 입증되지 않았고, 크레아틴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입증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콩팥에 완전히 안전한지는 100%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크레아틴 정도는 한번 먹어볼 수 있습니다. 보충제로 사서. 하지만 정말 이 시간에 요 5개 중에 그나마 정말 하나만 사 먹어야 된다 하면은 비타민 D를 추천드립니다. 닥터는요, 제가 정말 영양제 돈 주고 사 먹는 거 추천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비타민 D는 우리가 뭐 한국 현대성인 대부분 다 모자라기도 하고, 또 다른 먹거나 햇빛으로 합성해서 보충하는 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 주고 사 먹는 게 가장 싸게 칩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 애들이 단백질하고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자라면 조금 근육이 덜 생기거나 아니면 넣어주면 조금 더 근육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지만, 그래도 결국 미량 성분은 미량 성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고령에서 단백질, 우리 단백질 먹는 방법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고령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또 지난 제 유청 단백질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외우기 힘드니까 키로당 1g 해서 우리 60kg인 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60g 정도를 먹어줘야 되는데, 고령자는 우리 60kg인 어르신은 하루에 72g을 먹어야 돼요.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왜 더 많이 먹어야 되냐. 우리가 70대 이후로 급격하게 근육이 빠지기 때문인데, 이 근육이 빠지는 게 물론 나이가 들면서 뭐 잘 못 먹거나 뭐 누워지는 생활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이 자체가 근감소증의 그냥 그 자체가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정상체중, 저체중은 말할 것도 없고 비만인 분들조차 노쇠화가 진행되면 단백질을 거기서 또 추가로 더 먹어주라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우리 섭취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자, 20대, 30대, 40대, 50대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고 있어요. 근데 65세부터 정말 거짓말같이 진짜 직각으로 훅 꺾입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죠. 훅 꺾입니다. 근데 뭐죠? 우리가 나이 들면 요구량이 더 늘어나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입이 완전 벌어지는 거고, 이만큼 갭 차이가 단백질 부족량이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더 적게 먹고 있다. 그래서 우리 최소 필요량 기준으로 남자 29%, 여자 44%, 권장 섭취량 기준으로 하면 심지어 남자 48%, 여자 64%가 단백질 부족이에요. 근데 고령자 기준인 1.2g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는 60%, 여자는 80%가 단백질 부족입니다. 그냥 정말 웬만하면 다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줄어든 거냐, 그 자세한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자, 이게 백분율이 아니고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에서 22g, 뭐 어패류에서 11g 단백질 이렇게 먹고 있고, 고기에서 무려 26g을 먹고 있어요, 남자로 치면은. 근데 이게 65세에 보면 곡류 별로 변하지 않았죠. 어패류도 거의 줄지 않았고 채소류는 심지어 늘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는 거의 변화가 없고, 콩이나 야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죠? 육류가 반토막이 났죠, 지금. 자, 여자분들은 50% 정도 줄었는데 남자는 심지어 젊을 때 대비 40%밖에 안 먹고 있어요. 매일 26g씩 먹다가 11g으로 준다는 겁니다. 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이 들어서 못 먹는 거는 육류고, 육류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에서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결국 나이 들면 왜 고기를 안 먹는지 이유를 알면 그거를 하나씩 해결해 볼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요 위에 2개가 90%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치아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결국 나이 들면서 이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먹는 게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이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나이 들면은 소화 잘 되고 치아가 좋아도 심지어 고기를 먹기가 싫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뭔가 입맛이 변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또 경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문제도 분명히 이유가 되겠지만 결정적인 건 요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성별이나 나이, 뭐 키, 몸무게 이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 하루에 대충 그냥 한 60g 정도 먹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하루에 고기 60g 먹으면 되는 걸까요? 아침, 점심, 저녁 20g씩 뭐 그 정도 먹는 거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단백질 20g을 먹기 위해서는 고기를 100g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고기 100g을 먹어야 그 안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는 거거든요. 닭가슴살 좀 많아봐야 23g이고 참치 제일 많지만 30g도 안 돼요. 물론 이 참치는 또 부위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죠 뭐. 그래서 60g을 먹으려면 하루에 닭가슴살 300g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부는 거의 한 판 먹어야 되는 거고, 우유는 심지어 2리터를 먹어야 되는 거야. 거의 2kg를 하루에 매일 먹어야 단백질 60g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 막막하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양을 먹어야 되진 않습니다. 다행히.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백질 1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정말 쌀밥에 김치 나물만 먹어도 하루에 단백질 20g은 깔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밥이 아주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이에요. But it's good protein. 우리가 한 그릇에 5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밥만 3끼 먹어도 15g이죠. 그 다음에 이런 데 나물에 조금씩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자, 우리 실제로도 고령에서 심지어 남성 그 먹는 섭취량 보면 밥하고 나물에서만 26g을 먹어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밥하고 나물만으로 21g을 섭취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g 깔고 들어가는 거는 실제 데이터로 증명이 되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희망이 보이죠. 우리가 하루에 대충 40g만 더 먹어주면 되는 거야. 20g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40g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40g 채울 수 있는 방법, 학교 정답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한 접시에 단백질이 8g입니다. 모두 동일한 8g이에요. 그래서 40g만 더 먹으면 되니까 하루에 5접시만 요 안에서 그냥 채우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또 65세 남성은 단백질을 아까 어느 정도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접시만 더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대한민국 평균 65세 이상 남성의 식사를 한다고 치면은 내가 그 정도는 먹는 것 같다 하면은 거기서 요 안에서 한두 접시만 더 하면 되고, 여자분들 좀 많이 덜 드시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내가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의 평균적인 식단을 한다, 그렇게 부실하게 먹어도 여기서 3접시만 더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거에 추가로, 자, 계란 흰자 2개가 또 8g이고요. 그릭 요거트 100g이 또 8g이다. 당연히 요거는 플레인 무가당으로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한두 접시, 여자는 3접시만 먹으면 되거든요. 자, 밥을 콩밥으로 3끼 바꾸면 2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밥 콩밥 바꾸고 계란 흰자 2개 먹고 그릭 요거트 100g 먹으면 벌써 3접시예요. 그 정도는 매일 먹을 수 있잖아, 솔직히. 또는, 자, 밥 콩밥으로 바꾸고 점심에 두부 5분의 1 먹고 저녁에 멸치 15g만 더 먹어주면 그것도 3접시는 하루에 충분히 추가로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멸치나 무슨 생선이나 이런 걸 가끔 먹기 때문에 하루에 3접시만 더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오늘 멸치 먹었으니까 아, 이거 한 접시 먹은 거네, 이렇게 치면 안 돼요. 내가 평소에 먹던 식단에 추가로 3접시를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치하고 뭐 굴하고 동태찌개 이런 거 좀 먹었다 치면은 이거를 소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먹고 내가 평균적으로 먹는 거에서 콩밥으로 바꾸고 뭐 나토 하나 먹어주고 계란 추가로 더 먹어주는 게 오늘의 솔루션이자 전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까지 그냥 끝입니다. 자기 평상시 그대로 다 먹고 남자는 한두 접시, 여자는 3접시만 하루에 매일 추가하시면 근감소증이나 단백질 부족은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냥 요까지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요까지 하고 끝내면 닥터 딩요가 아니죠. 오늘도 저만의 좀 더 심도 있는, 좀 더 특별한 여러 가지 팁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감소증 환자는 단백질을 하루에 3끼 꾸준히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 빨간 선이 근육이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요 남색이 근육이 합성되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 설정값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끼 하고 심지어 야식까지 넣어줬는데도 이 밸런스가 아슬아슬하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끼라도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순식간에 여기서 그냥 쭉 빠지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들 팁은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딱 정확하게 3끼를 다 챙겨 먹는다는 가정하에 요 아침 단백질 먹는 법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 아침은 지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영상에서 거의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아침에는 치아가 약해도 괜찮고 소화력이 약해도 괜찮은 음식 6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락토프리 우유 내진 요거트, 두부, 뭐 달걀, 흰자가 단백질이지만 노른자에도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자, 새우도 굉장히 좋고요. 뭐 아침에 요리를 조금 해야 되긴 하지만 생선 뭐 아주 좋죠. 물론 아침에 생선회 파는 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침에 회를 먹기는 힘들긴 하지만 생선회도 굉장히 좋다는 거 아침에 먹기에. 어쨌든 생선은 뭐 굽든 국을 끓이든 회든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도저히 내가 집에 여건상 생선 굽는 것도 못한다, 생선 사놓으면 그 상하고 냉장고에 보관할 데도 없다. 자, 이런 분들 정말 진짜 열악하시거나 아니면 생선 굽는 게 뭐 귀찮으신 분들, 정말 생선 쉽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릴 닥터용만의 꿀팁, 바로 참치캔입니다. 자, 요거 하나에 100g짜리 작은 그 참치캔은 단백질이 20g 가까이 들어있고 큰 거는 거의 30g 가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하루에 다 드시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100g짜리 작은 거 드시면 되고 남자분들은 큰 거 요거 하루에 한 개 그냥 드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먹어도 되고 그냥 저녁에 한 번에 이거 한 캔 다 먹어도 되고요. 그런데 요 참치캔의 단점이 기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치캔 쭉 기름 다 따르고 먹거나 아니면 더 좋게는 헝겊천이나 이런 데 기름을 쫙 짜서 버리고 살코기만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거 양파 좀 썰어 넣어 가지고 그냥 드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자는 150g짜리 캔 하나, 여자분들은 100g짜리 캔 하루에 그거 한 캔씩 드시면 됩니다. 이거 뭐 유통기한 긴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요거 집에 쌓아놓으면 노년기 근감소증 단백질 모자랄 일은 제 생각에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하루에 한 개씩 먹고 뭐 콩밥 정도만 먹어도 제 생각에 뭐 거기서 추가로 더 이상의 방법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참치캔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대표주자 우리가 콩 다 알고 있지만 귀리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난 당뇨 밥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식물성 단백질 가장 많은 게 콩류, 견과류긴 하지만 요런 거는 지방이 또 꽤 많은 편이긴 하고요. 요거 콩류, 견과류를 제외한 식물에서도 단백질 많이 들어있는 게 메밀, 율무, 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길이 오트밀 시리얼 설탕 안 들은 거 그런 거 먹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오고 쌀 대비 거의 2배거든요. 율무나 메밀, 특히 메밀국수, 메밀면 이런 것들은 더 많습니다. 귀리보다. 율무밥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들어 드시면 자동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밥만 먹어도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콩밥은 도저히 못 먹겠다, 맛도 없고 나는 콩밥 먹으면 배에 가스 차고 소화 안 되고 콩밥 먹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뭐 두부야 당연히 먹는 거지만 우리가 또 나토로 먹어볼 수 있습니다. 나토도 요거 딱 그 포장 한 개가 딱 8g 한 접시이기 때문에 요거 한 개 딱 사가지고 몇 끼 먹으면 되거든요. 여기도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토도 오늘 시간에 그 식물성 단백질 요 콩을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하나의 꿀팁이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해결책입니다. 이제 점심과 저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요 중에 한 가지만 문제가 있다 이러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소화는 되는데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부드러운 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게 만두, 동그랑땡, 미트볼,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빔밥에 또 볶은 소고기 많이 넣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단백질 근원이죠. 고기잖아요. 닭고기가 대부분 뭐 부드럽지만 특히 닭도리탕은 많이 부드러운 편이고요. 이런 것들, 자, 사실 실제로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도 틀니를 하고 계신데 정말 진짜 두부 정도 아니면 잘 못 드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는데, 그런 분들도 소화만 된다면 이런 것들로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틀니를 하고도 제 생각에 동그랑땡이나 떡갈비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이는 굉장히 좋은데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 자 우리 또 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황태포를 권하고 있어요. 이게 단백질 함유량이 심지어 무게 대비 소고기의 3배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단백 급어는 맞아요. 많기는 맞는데 요게 결국은 이런 요 딱딱한 형태의 북어채로 바로 뜯어 먹을 수 있다면 멸치를 먹어도 되고 이 진미채를 먹어도 돼요. 그래서 황태포가 무슨 비장의 무기라기보다는 이런 말린 생선들은 전부 다 무게 대비 단백질 함유량이 엄청납니다. 이게 당연히 말려 수분이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동태 50g 먹는 게 북어채 15g 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데, 하지만 이게 치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태포는 우리가 요 말린 걸로 먹기가 힘들고 황태해장국 이런 끓여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에 부풀리면 어차피 또 50g 먹어야 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생선을 먹는 거랑 진배 없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요리를 해서 먹으면 비장의 무기가 안 되기도 안 되고, 어차피 센 걸 먹을 수 있으면 이 황태포를 채 형태로 먹거나 진미채, 마른 오징어, 멸치볶음, 노가리 이런 거 다 드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린 과일이 당폭탄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말린 생선은 똑같이 단백질 폭탄이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가 좋으신 분들은 노가리 같은 거 몇 끼 그냥 식사 끝나고 안주 먹듯이 하나씩 뜯어 드시면 최소한 노년기 근감소증에서 단백질이 모자라서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런 거는 이가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사실 이가 좋다면 너무나 쉽게 단백질 부족을 해결할 수 있지만 역시 이가 안 좋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도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육류를 못 먹는다면 아까 아침에 드시라고 권유드렸던 그 6가지를 점심 저녁에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선회 같은 거 굉장히 좋지만 이런 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냉동새우 같은 거 사가지고 드셔도 되고, 뭐 두부 같은 거 너무 사기 쉽잖아요. 달걀 이런 것도 좋고, 요거트 같은 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개씩 먹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아침은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운 6가지로 먹고, 점심 저녁은 치아 문제가 있는데 소화 괜찮으신 분들은 부드러운 육류로 드시고, 소화 문제가 있는데 치아는 괜찮으신 분들은 말린 생선 위주로 드시면 돼요. 치아 문제, 소화 문제 다 있는 분들은 점심 저녁에도 그 아침에 먹었던 소화 잘 되는 부드러운 걸로 몇 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두부나 삶은 달걀, 뭐 나토나 요거트 같은 걸로 충분히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고, 자, 이런 것까지 전부 챙겨 먹을 여건이 안 된다. 나는 독거노인이고 요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정말 진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걸 못 챙겨 드시는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거 또 저한테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냐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그거 보통 설명서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회분이 보통 단백질 20g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평소에 먹던 대로 다 먹고 단백질 보충제 그냥 하루에 1회분 정도만 더 챙겨 드시면 사실은 너무 쉽게 해결이 되긴 합니다. 물론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당연히 이런 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음식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불포화 지방이나 비타민, 미네랄, 뭐 식이섬유 이런 거 들어오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기나 생선이나 콩류를 먹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못 먹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 모든 걸 챙겨 드실 수 없는 분들은 마지막 보루로 단백질 보충제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노년기 단백질 섭취하는 방법 결론입니다. 자, 요 여러 가지 한 접시가 전부 단백질 8g이고 65세 이상 남자 평균적으로 먹고 있다면 남자분들은 하루에 한두 접시만 더, 여자분들은 3접시만 더 드시면 되는 게 오늘의 정답이고요. 그래서 한 끼에 한 접시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몇 끼 숙제라고 생각하고 양치하듯이, 간식 먹듯이, 믹스커피 먹듯이 여기서 최소한 한 접시는 몇 끼마다 먹자고 숙제라고 여기고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콩 많이 드세요. 콩이 단백질도 많지만 유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콩밥이나 두부나 나토, 뭐 두유도 괜찮고 그런 걸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선 많이 드세요. 생선은 훌륭한 단백질 근원이기도 하지만 또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어서 생선 구이로 드시면 되고,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참치캔이라도 드시고, 치아가 좋다면 생선포 드시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모두 음식으로 콩이나 생선으로 섭취하지만 비타민 D만큼은 영양제로 사 드시기를 제가 강력히 권유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안 된다면 단백질 보충제, 분리요청 단백질 같은 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노년기 근감소증, 제가 보기에 정말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드시는 분들은 최소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노년기 근감소증 단백질 먹는 법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